안녕하세요. 저는 늠름한 아들 둘을 키우고 있는 40대 후반의 여자입니다. 20년 동안의 저의 결혼 생활에서 남은 건 착하고 바르게 잘 자라준 저희 아들들밖에 없습니다. 왜냐면 남편은 신혼 초부터 바람을 줄창 피워대면서 이혼하자는 소리를 입에 달고 살았거든요. 저 좋다고 쫓아다녀서 결혼하고 아이도 가졌는데 결혼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남편은 회사 비서로 일을 하던 직원 여자와 눈이 맞아 바람을 피웠습니다. 그 여자를 진심으로 사랑한다며 대놓고 뻔뻔하게 이혼해달라고 했고 그 여자도 저를 찾아와 사장님과 살고 싶다고 이혼해달라 요구하기도 했죠. 한창 행복해야 할 신혼기간에 남편의 바람과 이혼 요구로 정말 힘들었습니다. 콱 죽고 싶은 만큼 우울하고 자존감도 떨어지고 힘들었지만 아이가 너무 어리고 또 아이에겐 저밖에 없다 보니 꿋꿋이 버텼어요. 아이도 너무 어리고 경제적 능력이 없던 저로서는 이혼해 줄 수 없었거든요. 그렇게 그 여자에게 정신이 팔린 남편은 지속적으로 이혼을 요구했는데 어느 순간 더 이상 이혼 얘기를 하지 않더라고요. 정신을 차린 거냐고요? 아니요. 그 여자와 헤어진 거였습니다. 죽고 못 산다고 생 난리를 치더니 결국 헤어지더라고요. 그렇게 한동안은 잠잠하던 남편, 이제 마음 잡았겠거니 생각을 했고 둘째도 가졌습니다.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자식이 둘이나 있으니 남편도 처음에 방황은 있고 정신을 좀 차릴 거라 믿었어요. 하지만 저의 완전한 착각이었습니다. 남편의 바람기는 거의 정신병에 가까운 거라 정신 차리고 말고 할 게 아니었거든요. 둘째가 돌도 안 지났을 무렵 남편은 두 번째 여자를 만나는 것 같았습니다. 또다시 저에게 이혼을 요구했고 저는 안 해준다 버텼습니다. 제가 이혼을 안 해주고 버티니 남편은 아예 집을 나가서 그 여자와 살림을 차렸어요. 제 주변에서는 그만하면 이혼해라. 너네 남편 그 정도면 병이다라는 말도 많이 들었습니다. 저라고 이혼 생각 안 해봤겠나요? 수도 없이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혼하지 않고 버텼습니다. 아이들에게 그게 최선이라고 생각했거든요. 밖으로만 도는 아빠긴 해도 그래도 아빠가 필요하다고 생각했어요. 또 아들 둘이 공부를 굉장히 잘했는데요. 그러다 보니 이런저런 지원도 많이 해야 했습니다. 당연히 교육비도 많이 들어가는 편이었고요. 만약에 이혼하고 나면 절대 지금 수준의 교육을 시켜주지 못할 것 같았고 공부 욕심이 많았던 아이들에게도 너무 미안할 것 같았습니다. 제가 눈만 딱 감고 참으면 아이들에게 경제적 지원은 계속 해줄 수 있다 보니 저만 참으면 된다고 생각했던 거죠. 또 제가 경제적 능력이 없다 보니 양육권을 남편이 가져가면 어쩌나 걱정도 많았고요. 또 이혼을 하게 되면 아이들에게도 상처가 클 것 같아서 그런 부분이 염려되어서 망설여진 것도 컸습니다. 저에게는 아이들이 정말 중요했거든요. 저는 밖으로만 도는 남편 몫까지 최선을 다해 아이들을 키웠습니다. 단순히 공부만 시킨 게 아니라 시간 나는 대로 시간을 보내면서 추억도 많이 만들려고 했고 아이들이 저를 친구 같은 엄마로 느낄 수 있도록 많이 노력했죠. 그렇게 아이들은 건강하고 바르게 잘 커주었어요. 공부도 잘해서 둘 다 전교 1등을 놓친 적이 거의 없을 정도로요. 제가 그렇게 아이들을 키우고 있는 도중에도 남편의 외도는 끝이 없었습니다. 두 번째 여자와도 아마 끝이 난 것 같았지만 남편은 여전히 밖으로만 돌았어요. 그리고 그 태도는 아이들이 커갈수록 뻔뻔해지더라고요. 저한테 대놓고 여자친구랑 여행 갈 거니까 짐을 싸라고 한 적도 있습니다. 제가 싫다고 하면 남편은 소리를 지르고 화를 냈어요. 그렇게 버티지 말고 차라리 이혼하자고. 지금 이혼 안 해주면 너한테 한 푼도 안 줄 거라고 협박하면서 말이죠. 남편도 제가 애들 키울 돈 때문에 이혼하지 않는다는 걸 잘 아는 듯 했습니다. 저는 결혼 생활 동안 늘 외도를 하던 남편과 거의 남남처럼 살았어요. 하지만 저는 아이들이 성인이 될 때까지 악착같이 참기로 했습니다. 누군가는 저의 선택이 바보 같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죠. 하지만 제 입장에선 아이들을 위해 그게 최선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남편도 집과 저한테는 무심했지만 아들들이 공부를 잘하는 것에는 굉장히 기뻐했어요. 남 보기에 그리고 자랑하기에 좋다 이거였죠.
정작 아빠로서 아이들과 시간을 보내거나 대화를 한 적은 거의 없으면서 공부를 잘하는 것 하나만으로 그렇게 주변에 자랑을 하고 다니더라고요. 다 자기 돈으로 이만큼 컸으니 고맙게 생각하란 소리와 함께요. 그러던 와중 남편은 또다시 여자가 생긴 것 같았습니다. 너무 외도가 많아서 이번이 몇 번째 여자인지도 모를 정도였어요. 남편은 이 여자는 자기의 운명이라며 기필코 이 여자와 결혼을 할 거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또다시 이혼 타령이 시작됐죠. 저는 역시나 이혼은 안 된다고 버티니까 또 집을 나갔습니다. 이번엔 1년 넘게 집에 안 들어왔어요. 그 사이에 저희 큰아들은 의대에 진학을 하게 되었습니다. 너무 기쁘고 그동안의 고생이 보상받는 듯 했죠. 그런데 제 앞으로 소장 하나가 날아왔어요. 바로 남편이 보낸 이혼 소장이었죠. 남편은 별거가 오래되어 이미 혼인관계는 파탄에 이르렀다는 청구 원인이 적힌 소장을 저에게 보냈습니다. 아직 둘째가 고등학생이다 보니 저도 둘째가 성인이 될 때까진 어떻게든 버티고 싶었어요. 남편 성격에 이혼해주면 재혼하고 나서 아이들한테 주는 교육비도 다 끊어버릴 것 같았거든요. 저는 둘째도 20살이 될 때까진 버틸 거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남편의 행태가 너무 괘씸해서 상간소송은 진행하고 싶더라고요. 남편은 대놓고 그 여자랑 여행 다니고 카드를 쓰고 다녔기에 외도 자체의 증거는 많았어요. 그래서 변호사와 상담을 했는데 변호사 말로는 상간녀가 남편이 유부남인 걸 알았다는 증거가 필요하다고 하더군요. 저는 고민 끝에 그 상간녀 가게를 찾아갔습니다. 증거 수집을 위해서 일부러 찾아간 거였죠. 남편이 집 나가기 전에 술을 잔뜩 먹고 와서는 이혼 요구를 한 적이 있었는데 그때 그 여자가 어디서 가게를 하는 여자고 자기는 그 여자를 진심으로 사랑한다, 이혼해달라라고 주정을 부렸었거든요. 그래서 그 여자가 일하는 가게를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그 여자 가게는 1인샵이라고 해서 예약제로 손님을 받는 뷰티샵이었습니다. 제가 안으로 들어가니 그 여자 혼자 가게에 앉아 있다가 저를 보고 그러더라고요. 예약하고 오셨나요? 저희는 예약제인데. 이학수 씨 알죠? 제 말에 그 여자 표정이 싹 달라지면서 저를 위아래로 훑어보더라고요. 누구세요? 나 이학수 씨 와이프예요. 지금 우리 남편 그쪽이랑 지내고 있죠? 제 말에 그 여자는 코웃음을 치며 딴청을 피우더라고요. 저는 주머니 속에 녹음되고 있는 녹음기를 생각하며 물었죠. 가정 있는 남자 만나니까 좋아요? 당신 때문에 우리 가정은 파탄이 났는데? 그런데 그 여자가 어이없다는 표정을 지으며 팔짱을 끼더라고요. 무슨 소리세요? 오빠가 이혼 소송 중이라고 했어요. 저는 이혼 소송 중이라고 이제 와이프랑은 다 끝났다고 해서 만나는 건데요? 라는 겁니다. 그 여자는 제가 나타났는데도 당황하는 기색도 없이 저렇게 받아치더라고요. 당황도 하지 않고 쏙쏙 피해서 말하는 걸 보니 이런 적이 한두 번이 아닌 것 같았죠. 저는 그 여자의 뻔뻔한 태도에 화가 나서 따졌습니다. 거짓말 하지 마세요. 유부남인 거 알았잖아요. 몰랐다니까요. 갑자기 찾아와서 뭐래. 저기요, 여기 영업하는 곳이거든요. 좀 나가주실래요? 그 여자는 무슨 성가신 팔이라도 쫓듯이 저한테 그렇게 말하고는 자기 자리로 가버리더라고요. 남편의 외도 상대를 직접 대면한 건 처음이었는데 생각보다 더 뻔뻔하고 파렴치한 여자의 태도에 너무 당황스럽고 분했습니다. 제가 길길이 날뛰어도 그 여자는 유부남인지 몰랐다고 끝까지 잡아떼며 저를 무시하더라고요. 그리고 계속 행패 부리면 영업방해로 경찰 부를 거니까 좋은 말 할 때 나가라고 하면서요. 그렇게 저는 제대로 된 증거도 못 건지고 그곳을 나와야 했어요. 저는 다시 변호사 사무실을 찾아갔고 이런 일을 변호사님께 다 말했습니다. 그러자 변호사님이 고민하시더니 저한테 그러시더군요. 남편이 그동안 만났던 여자들 중에 지금 여자 말고 알고 있는 사람 있으신가요? 그래서 저는 첫 번째 비서만 알고 있고 그 후에 만난 여자들은 모른다고 했습니다. 상간녀들에 대해서는 잘 모르고 또 알고자 하지도 않았다고 했죠. 속속들이 후벼 파서 알게 되면 제가 너무 힘들어질 것 같아서 외면했다고나 할까요?
바람을 피워도 남편의 상간녀들에 대해서 잘 모른다는 건 남편도 알고 있고요. 그랬더니 변호사님이 이렇게 해보는 게 어떻겠느냐며 한 가지 묘수를 주시더라고요. 저는 변호사님의 제안대로 남편에게 이렇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당신 정말 순정파네. 비록 바람일지언정 10년 넘게 한 여자만을 사랑하는 거 보니 만난 기간이 이렇게 오래됐으니 나중에 소송을 한다고 해도 더 가중처벌 되겠지? 라고 보냈습니다. 그리고 상간녀에게도 문자를 보냈죠. 그쪽은 내 남편이 유부남인지 몰랐다지만 내가 알기론 유부남인 걸 알고 만났더군요. 그것도 10년이나. 10년 동안이나 만났으면 이제 헤어져도 되는 거 아닌가요? 제발 아이들을 위해 저희 남편을 보내주세요. 라고 말이죠. 그렇게 전송을 했고 효과는 놀라웠습니다. 내연녀는 제 문자를 씹었고 남편은 저한테 이렇게 답장이 왔어요. 돌았냐? 10년은 무슨 10년이야. 뭘 알고나 얘기해. 이 여자는 내가 집 나오고 만난 여자야. 그 전에 만난 여자는 김진이고 8년 전에 만난 여자는 강석영, 그리고 13년 전에 만난 여자는 왕혜경. 알겠니? 이 정신병자야? 너 한 번만 더 지연이한테 연락해서 헛소리하거나 찾아가면 진짜 가만 안 둔다. 이렇게 왔더라고요. 10년이나 한 여자랑 외도를 저지르냐고 했더니 지 입으로 그 전 여자들에 대해서도 술술 분 것이었습니다. 그러면서 남편은 이혼 합의서에 도장 찍으라고, 안 그러면 가만 안 있는다고 또 이혼을 종용하더라고요. 저는 변호사님께 이 얘기를 전했고 변호사님은 제가 드린 문자와 증거를 토대로 소장을 작성했습니다. 누구에게 했냐고요? 남편의 지금 상간녀 그리고 그 전 상간녀들 모두에게요. 소장의 공동 피고가 무려 4명이나 되는 거였죠. 그 소장이 가고 얼마 뒤에 내연녀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내연녀는 몹시 흥분해 있더라고요. 소장 받았는데요. 이게 뭐예요? 오빠한테 그동안 여자가 이렇게 많았다는 거예요? 라는 겁니다. 저는 그 여자의 반응이 참 어처구니가 없더라고요. 바람 피워서 만나는 주제에 그럼 자기가 첫 바람 상대라고 생각했던 말인가요? 저는 코웃음 치며 말했죠. 보고도 몰라? 전에 뭐 10년이 어쩌고 말 같지도 않은 문자 보내길래 씹었고 오빠가 말도 안 되는 헛소리라고 했는데 그럼 진짜로 그동안 다른 여자가 있었다고요? 그래. 그쪽은 한 4번째? 5번째였나? 모르지. 그 사이에 더 있었을지. 너도 정신 차려. 불륜 저지른 남자가 일편단심 순해 보일 거라 생각한 정신머리가 놀랍네. 그 남자 여자 가르타는 게 취미인 사람이야. 내 보기엔 너도 1년이나 남았을까? 뭐라고요? 그래도 사랑하면 데리고 살든가. 참 이혼하면 재산 반은 내 거야. 남은 재산으로 알콩달콩 재미지게 살아. 근데 내가 20년 가까이 살아온 경험으로 말하자면 그 인간 바람기 절대 못 고쳐. 너랑 산다고 해도 줄창 다른 여자들 만날 거다. 참고로 지금도 어떤지 모르지. 너한테 질려서 또 새로운 여자한테 작업 걸고 있을지. 저는 그렇게 말하고 전화 끊었습니다. 물론 그 통화 내용도 다 녹음은 돼 있었어요. 추가 증거로 필요하면 내려고요. 그 후 남편과 그 여자 사이에 어떤 대화가 오갔는지 모르지만 아마 대판 싸움이 났던 것 같습니다. 남편이 저에게 전화와서 생난리를 치는 걸 보면요. 진짜 미쳤어? 당신 때문에 나 지연이랑 끝났다고. 도대체 뭔 개소리를 한 거야? 저는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하자 이혼. 원하는 대로 해줄게. 제가 불쑥 이혼해준다고 하니 남편도 한참이나 대답이 없더라고요. 그러더니 그렇게 이혼해달랄 때는 콧방귀 끼더니 이제 와서? 그래. 애들도 컸고 더 이상은 안 되겠다. 이혼하자. 그렇게 원하는 대로 이혼해줄게. 나도 계속 이렇게 살다간 미쳐버릴 것 같아. 그렇게 짐승같이 살고 싶으면 이혼하고 계속 그렇게 살아. 나는 빠져줄 테니까. 저는 결국 이혼을 결심했고 남편과는 협의 이혼으로 끝을 냈습니다. 혼인 유지 기간이 길고 기여도를 인정받아 남편의 재산 50%는 제가 받게 되었고요. 아이들도 그런 과정을 알게 되면서 아빠에게 정이 다 떨어진 것 같더라고요. 남편이 연락이 와도 아이들은 답장도 연락도 잘 하지 않았거든요. 그렇게 시간이 흘러 둘째도 명문대에 합격을 하고 남편에게서 연락이 왔어요. 축하한다고.
하지만 둘째 아들은 지금 사는 아줌마랑은 잘 지내시느냐, 혹시 헤어지고 갑자기 우리 생각나서 연락하시느냐 그랬다더군요. 남편은 아들 입에서 그 말을 들으니 꽤나 충격이었는지 한참이나 아무 말도 없다가 전화를 끊었다고 했습니다. 저는 그래도 아이들에게 그랬죠. 엄마 생각해서 아빠 보고 싶은데 안 보거나 하지 말라고. 그래도 아빠가 지원을 해줬기 때문에 너네가 공부할 수 있었던 거라고요. 남편으로선 최악이었지만 그래도 아빠로서 최소한 아이들 교육과 생활은 지원해줬기에 그렇게 말은 했습니다. 그 정도는 해야 된다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아이들이 아빠를 보고 싶어 하지 않더라고요. 자기 멋대로 살았으니 자식들에게 외면받는 것조차도 다 남편의 업보겠죠. 전 남편은 둘째가 대학에 들어가고 2년 뒤 저에게 문자 한 톡을 보낸 적이 있습니다. 미안하다고요. 하지만 저는 그 문자를 바로 삭제했습니다. 이제 와서 무슨 생각이 들어 저에게 그런 문자를 보냈는지는 모르지만 그토록 원하던 이혼도 해줬고 부부로서의 인연도 끝이 났기에 구태여 답장을 할 이유도 없으니까요. 게다가 평생을 그렇게 당당하고 뻔뻔하게 바람을 피우던 인간이 갑자기 정신 차리고 진짜 저에게 미안해져서 연락한 거라고 생각하지도 않고요. 혹여나 어디 몸이라도 아파서 간병해줄 사람 찾기라도 하는 거라면 나는 그런 바보짓 절대 해줄 생각 없다는 걸 명심했으면 합니다. 간혹 평생 바람피고 살다가 몸 아프면 본부인 찾는다는 인간도 있다던데 제가 미쳤나요? 저는 그 인간 생각만 해도 치가 떨리거든요. 아이들도 다 컸고 저도 더 이상 참고 인내할 이유가 전혀 없고요. 상간녀 소송 증거 때문에 고민하던 저, 그런데 제가 보낸 문자에 걸려서 과거 여자들 줄줄이 말하던 멍청한 전 남편, 자승자박이라는 말이 절로 떠오르네요. 바람 피느라 가정과 자식은 나 몰라라 했으니 자식들에게 외면받아도 할 말 없을 겁니다. 그리고 어떻게 살든 이제 제 알바도 아니고요. 앞으로 전 남편 놈은 제 인생에서 지워버리고 아이들과 함께 행복하게 지내려 합니다. 제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